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한인사회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KBN 뉴스 주간 브리핑입니다. 이번 달부터 소셜 시큐리티 넘버 없이는 뉴저지주에서 내일 면허를 갱신할 수 없습니다. 원래 이 규정은 2년 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2년간의 유예기간 끝에 이번 달부터 적용되는데요. 뉴저지 한인네일협회는 업소들의 피해를 우려하며 유예기간을 추가로 확대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입니다. 뉴저지 한인네일협회는 오는 25일 주 미용국과 면허 발급기관인 뉴저지주 소비자 보국 담당자와 회동을 갖고 소셜 시큐리티 넘버 없이도 라이선스 갱신이 가능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확대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뉴저지 네일 면허는 텍스 아이디만 있어도 갱신이 가능했었습니다. 주 당국은 2년 전부터 소셜 시큐리티 넘버 없이는 면허 갱신을 불가능하도록 한 규정을 시행할 계획이었지만 네일업계의 요청으로 2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이번 갱신 기간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 네일협회 나수용 회장은 면허갱신 규정 강화로 인해 생기는 인력 부족 등의 문제로 폐업하는 업소들도 많이 생길 수 있고 이로 인해 한인뿐 아니라 뉴저지주 전체의 경제적인 손실이 불가피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때문에 네일업계가 직면한 문제들을 관련 부처에 잘 전달하고 원만하게 합의점을 도출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뉴저지주 네일 라이선스 갱신 기간은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소비자 보호국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8일에는 네일업계 종사자들과 스몰 비즈니스 업주들이 뉴욕타임즈 사옥 앞에서 대규모 시위를 개최했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를 성토하고 네일업계 보도에 대한 뉴욕타임즈의 사과를 요구하는 구호가 이어졌습니다. 이보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를 규탄하는 대규모 시위가 오늘 오전 11시 맨하탄 뉴욕타임스 사옥 앞에서 열렸습니다. 시위는 네일업체 환기시설 설치 의무화 시행에 항의하기 위한 것으로 뉴욕 한인네일협회, 뉴욕 한인학부모협회 회원들과 중국계 네일협회 회원 등 소수계 인종 종사자 그리고 뉴욕 한인직능단체 협의회 회원도 다수 참여했습니다. 시위에선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의 사임과 편파 왜곡 보도를 한 뉴욕타임스의 사과를 요구하는 구호가 이어졌고 아시아인 등 소수계의 스몰 비즈니스를 차별 대우하지 말라는 목소리도 거세게 터져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를 강력하게 뉴욕타임스도 잘못된 기사를 정정 기사를 내보내야 되고 뉴욕 주지사의 사임을 지금 원하고 있습니다. 현장엔 어린이들도 참여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어린이들은 소규모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부모의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뉴욕 한인네일협회 이상호 회장은 환기시설 의무화 행정명령 이후 업소 매매가 급감하는 등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소규모 네일업계에 목소리가 전달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시위를 통해서 주정부에 저희의 어려움과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주정부에 전달을 하고 저희들이 협력 가운데서 주정부랑 협상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뉴욕 주지사의 환기시설 설치 의무화 행정명령은 오는 10월 3일 시행될 예정이지만 이상호 회장과 관계자들은 이에 반대하는 업계의 목소리를 끝까지 전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KBN 뉴스 이보현입니다. 뉴저지 팰리시즈팍 한인 주민들이 주축이 된 펠팍 유권자 협의회가 출범합니다. 펠팍타운의 조닝 변경안 통과 사태로 한인들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발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8일 펠팍타운의회는 특별회의를 열고 표결 순서까지 바꿔가며 조닝 변경 조례안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이에 조닝 변경안 반대에 앞장서온 일부 주민들은 펠팍 유권자 협의회를 구성하고 자발적인 권리 찾기에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협의회는 조닝 변경안 반대에 앞장서온 권영만 씨와 뿌리교육재단 안용진 전 회장을 주축으로 구성됐고 현재 150여 명의 펠팍 한인 유권자들이 함께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협의회는 빠르면 이달이나 늦어도 내달 초에 공식 발족할 예정입니다. 우선 협의회는 출범식에 앞서 이번 조례안 통과의 문제점을 담은 전단지를 배포하고 조례안 철회 서명 운동도 함께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유권자 등록 캠페인을 진행해
한인들이 정치력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고 정당한 주민들의 권리를 찾는 캠페인 등을 펼쳐나갈 예정입니다. 특히 협의회는 매달 넷째 주 화요일에 열리는 타운의회 정례회의에 참석해서 주민들의 현안을 타운 측에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토비앤스타비스키 뉴욕주 상원 의원은 정승진 후보가 공직자 재산 신고를 하지 않았다며 당국에 검증을 요구했습니다. 정 후보는 신고가 늦어진 것뿐이라고 해명하고 흑색 선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토비앤스타비스키 뉴욕주 상원 의원이 정승진 후보가 공직자 재산 신고를 하지 않았다며 뉴욕주 당국에 검증을 요구했습니다. 스타비스키 의원은 8일 공직자법에 따라 모든 후보는 후보 등록을 위한 지지 청원서를 선관위에 제출하고 열흘 안에 뉴욕주 윤리위원회에 후보자 개인의 재산 신고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정 후보가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윤리위원회가 정 후보의 재산 내역을 상세히 살피고 문제가 없는지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승진 후보 측은 스타비스키 의원이 지난 2013년 선거에 이어 또다시 부당한 흑색 선전을 시작하고 있다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정 후보는 이번 문제가 재산 신고에 대한 연락을 뒤늦게 받아 생긴 단순한 해프닝이라며 준비가 되는 대로 신고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정 후보는 또 이런 흑백 선전이 유권자들에게 정치에 대한 혐오를 생기게 만들고 있다며 깨끗한 선거운동으로 정당하게 겨루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정승진 후보는 지난 10일 서민 주택난 해소를 위한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정 후보는 서민용 주택 공급 확대 등을 강조하고 기존 정치인들이 서민을 위한 정책 실현에 의지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보도에 이보연 기자입니다. 정승진 뉴욕주 상원 16선거구 후보는 오늘 플로싱 샌포드 애비뉴 주택가에서 서민 주택난과 열악한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오늘 공약 발표회는 뉴욕시 공익5호관이 세입자들을 괴롭히는 건물 소유주로 지목한 트립탑 개발회사 소유의 아파트 앞에서 개최됐습니다. 현장을 찾은 퀸즈 칼리지 도시계획학과 테리 험 교수는 퀸즈 지역 주택난의 핵심 문제로 서민주택 숫자가 급격히 감소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정승진 후보는 서민용 주택 공급을 확대해 주택난을 해소하고 개발업체의 임대료 인상 횟수를 제한해 세입자들의 재정 부담을 줄이는 등 각종 보호 규정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지역의 현실인데요. 무슨 일을 해야 될지는 모두가 압니다. 기존 서민주택들을 보호해야 될 것이고 새로운 서민주택들을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정 후보는 퀸즈 지역의 열악한 주거 환경을 해결하기 위해 서민을 위한 주택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데 정치인들이 대형 개발업체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등 의지가 없다고 현직 정치인들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KBN 뉴스 이보현입니다. 뉴욕시 보건국이 지카 바이러스 감염 검사 권고 대상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발병 국가를 다녀오지 않았더라도 감염 의심 증상이 나타나는 뉴욕시 모든 거주자가 포함됐습니다. 뉴욕시 보건국은 10일 지카 바이러스 감염 예방에 관한 새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새 가이드라인은 지카 바이러스 검사 권고 대상을 감염 의심 증상이 나타나는 5세 이상 모든 뉴욕시 거주자로 확대시켰습니다. 기존의 검사 대상은 중남미 등 지카 바이러스 창궐 국가를 방문했던 자로 한정돼 있었습니다. 다만 해외 방문 경험이 없더라도 발병 국가 방문자와의 성적 접촉이 있었다면 감염 검사를 받도록 권고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플로리다주에서 모기에 물려 감염된 국내 첫 사례가 확인되면서 보건국은 검사 권고 대상을 대폭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새 가이드라인은 지카 바이러스 감염 증상 가운데 최소 3개가 해당된다면 인근 병원에서 반드시 검사를 받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지카 바이러스 감염 시에는 발열과 발진, 두통, 근육통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시 보건국 측은 뉴욕에서 모기에 물려 감염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은 수준이지만 뉴욕시는 타주나 해외 방문자가 밀집된 곳인 만큼 모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미 헤리티지 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마운트 버넌 교육청의 한국어반이 전면 중단될 예정입니다.
교육청 측이 5개 초등학교와 1개 고등학교에서 운영되던 한국어반을 모두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마운트 버논 교육청은 지난 4일 뉴욕 한국교육원에 서한을 보내고 2015-16년도에 5개 초등학교와 1개 고등학교에서 이머전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던 한국어반을 전면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운트 버논 교육청은 한국어반의 중단 이후로 교육청의 사진, 교육청 관계자의 이름과 사진을 무단으로 도용했고 부교육감과의 통화 내용을 무단 녹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박회동 뉴욕 한국교육원장은 오늘 10일 3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귀임할 예정입니다. 후임으로는 이용학 전 교육부 기획조정실 국제협력관실 재외동포 교육담당관이 내정됐습니다. 이용학 사무국장은 1970년생으로 충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국민윤리교육과를 졸업하고 미국 플로리다 주립대학교에서 교육학과 석사,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뉴욕주 오바마케어 건강보험료가 내년부터 또 대폭 인상됩니다. 개인과 가족 플랜의 경우 월 평균 16%, 소그룹 직장보험은 약 8%가 오릅니다. 뉴욕주 재정국의 2017년도 건강보험료 최종 인상안에 따르면 뉴욕주 건강보험 상품거래소를 통해 오바마케어를 제공하는 20개 보험회사들은 내년 1월 1일부터 개인 및 가족 플랜 보험료를 월 평균 16.6% 인상합니다. 소그룹 직장보험 플랜은 월 평균 8.3% 오릅니다. 이번에 최종 확정된 인상률은 지난 6월 각 보험회사들이 요청한 인상폭보다는 개인보험이 약 33%, 소그룹 직장보험에서 약 14% 낮게 책정됐습니다. 하지만 3년 연속 보험료가 오르면서 뉴욕주 보험 가입자들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사별로는 크리스탈런 헬스 인슈런스 컴퍼니의 개인 및 가족 플랜 보험료가 무려 80.5%나 오르고 소규모 직장보험 역시 53.5%나 큰 폭으로 인상됩니다. 메트로플러스와 놀쇼와 LIJ 인슈런스 컴퍼니,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오브 뉴욕의 개인과 가족 플랜은 모두 전년에 비해 30% 가까이 인상됐습니다. 이정재와 이범수 그리고 할리우드 탑배우인 리암 니슨의 만남으로 화제가 됐죠. 영화 인천 상륙작전이 어제 미주 지역에서 개봉했습니다. 한국에서는 600만 관객 돌파를 앞두고 있는데요. 한국전쟁의 아픔을 표현한 영화 인천 상륙작전이 미주 지역에서도 흥행을 이어가길 바랍니다. KBN 뉴스 주간 브리핑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